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메타플래닛의 해외 자본 조달 계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플랜을 통해 최소 1억 8천만 주에서 최대 5억 5천5백만 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3억 8천5백만 주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자본이 달러로 대략 1.4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요즘 비트코인 가격으로 치면 대략 12,000개 정도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략 2만 개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하루아침에 50% 넘게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1.5배 늘어난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플랜을 통해 기관들이 매수한 메타플래닛의 주가가 주당 553엔이라는 거죠. 이 회사의 주가가 9월 9일에 614엔에 마감했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기관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보다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주식을 파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플래닛이 이 플랜을 발표할 때도 최대 10%싼 가격에 기관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아쉽게도 최대 할인폭인 10%를 그대로 반영해서 화요일 주가 614엔에서 10% 정도 싼 가격인 554엔에 발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래 공지되어 있던 사실이긴 하지만 많은 주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이런 해외 자본 조달 플랜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꾸준한 주가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엠네브가 이 회사의 역사상 최저치인 1.4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주가가 이미 이렇게 낮은데 거기에 10%까지 할인을 해주면서 기관들에게 주식을 발행한다? 이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기관들이 누린 겁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는 다른 투자인 스마일웹의 경우 이 회사의 CEO인 앤드류 웨블리가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할인을 해주며 자본을 끌어모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는 본인만의 소신을 지키면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비슷하게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메타플래닛 주주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해외 자본 플랜을 발표할 때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9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주가로 기관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기관들이 이 기간 동안 주식을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매도를 하며 주가를 낮추게 하는 역효과를 불렀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렇게 기관들에 대한 반감이 심한 상태에서 이런 특혜가 주어지니 주주들의 반감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분명 아쉽고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해보면 메타플래닛 입장에서는 우선주의 운영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가치 대비 20%까지 우선주를 발행하겠다고 했으니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늘수록 발행할 수 있는 우선주 또한 많아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많은 돈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메타플래닛이 우선주의 운영을 위해 자본을 조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우리에게 10% 할인을 안 해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겠죠. 아마 스마일더웹 CEO처럼 우리는 주가 할인을 한 상태로 주식을 발행해 줄 수 없다 라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런 자세가 무조건 맞는 거는 또 아닙니다. SWC의 경우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자본을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요. 그건 이 회사가 메타플래닛처럼 우선주를 운영할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메타플래닛의 경우 이런 10% 할인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치지만 이 회사의 장기적인 플랜인 우선주의 운영이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더 성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하는 게 꼭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이 플랜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스트래티지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매일 ATM 한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만 이런 꾸준한 ATM은 기관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회사의 마켓캡이 100조 원이 넘어가는데 수천억을 투자하는 기관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이죠. 실제로 노르웨이 국부 펀드나 이런 미국의 각종 연기금 펀드에서 계속해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메타플래닛처럼 주가에 할인을 안 하고도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플랜을 통해 이 회사의 주가 하나당 비트코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BTC per share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제가 한 계산은 아니고 엑스에서 어떤 분이 한 계산인데요. 이번에 새로 발행된 주식이 3억 8,500만 주이고 9.9% 할인이 들어가서 주당 553엔.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2천억엔 정도 되고, 이 돈이면 요즘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대략 1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라고 기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 늘어난 주식과 앞으로 늘어날 비트코인의 개수를 계산하면 1000주당 비트코인의 개수가 대략 15.2%의 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 주식의 희석을 감안해서 계산하더라도 이 플랜을 통해 주식 하나당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5.2%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도 일반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플랜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 플랜이 진행되어서 이 BTC 일드 값이 15%보다 훨씬 높아지길 기대했는데 주가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제 메타플래닛의 주가가 1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물론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기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어제의 그 주가 상승분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 15%의 BTC 일드 상승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메타플래닛의 공매도 비율을 분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조사에 따르면 어제 메타플래닛의 공매도 비율이 아직도 줄지 않고 오히려 어제 더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어제 거래된 메타플래닛의 트레이딩 볼륨이 이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날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1.4 정도까지 떨어졌던 이 회사의 MNAV는 이제 1.64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스트래티지 MNAV보다도 더 낮은 값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최근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비이성적으로 비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때도 있고 반대로 비이성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때도 있는데요. 케인즈가 한 말이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기간 동안 이 정도면 바닥이 온 줄 알았는데 더 하락하고 이쯤 돼서 진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하락하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저는 저축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동안 최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했고 이때도 추가 매수했고 이때도 추가 매수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주가 하락이 계속되거나 횡보의 기간을 겪으면 비슷하게 매수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스트래티지에 투자할 때도 6개월 정도 꾸준히 매수를 했던 것처럼 메타플래닛도 5월부터 투자하고 있으니 아마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메타플래닛이나 ASTS, MSTR에 대한 최신 소식들은 이렇게 멤버 회원님들을 위한 포스트를 통해서 제 생각과 함께 요약을 해서 먼저 전해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메타플래닛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